네, 그러면 화학설 변제관리 1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틸 알코올이 완전 연소시 생성되는 CO2와 H2O의 몰수로 오른 것은, 자, 몰수라는 것은 뭐 몇 개가 있느냐, 이 분자가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에틸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처럼 산소와 탄소, 수소와 탄소, 이것들이 결합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연소식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연소식. 그래서 완전 연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연소식은 항상 자, 먼저 에틸알코올이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에틸알코올을 한번 써보죠. C2 H5OH 이게 에틸알코올이다. 자, 연소를 한다라는 건 뭐죠? 산소와 결합한다. 자, 산소와 물질이 결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물질은 두 가지입니다. CO2와 H2O다. 그러면 여기 앞에 1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의 에틸알코올이 연소되기 위해서 몇 개의 산소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이때 이걸 계산하다 보면 이산화탄소와 물의 몰수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항상 연소식에서는 자, 먼저 탄소수를 맞춰준다. 지금 여기 보시면 탄소가 몇 개 있죠? 자, 두 개가 있죠. C2 탄소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쭉 가서 이산화탄소에 요거를 적어줍니다. 2가 되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2몰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수소수를 맞춰줘야죠. 자, 수소수가 여기가 5개가 있고 여기가 1개가 있네요. 그럼 총 도합 6개가 있는데 이 6개를 여기 딱 써주려고 보니까 여기는 2개가 이미 2개씩 묶여 있네요. 그럼 이거 총 6개가 2개씩 묶여 있으니까 3개가 돼야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3을 써준다. 근데 마지막으로 요 산소수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O2가 몇 개 있죠? 여기 앞에 2개가 이미 있죠? 여기 O2가 여기가 2가 들어가고 또 뒤에는 O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 3개의 산소가 있다라는 얘기죠. 3개의 산소가 있는데 이 3개가 가야 되는데 요 앞에는 O2잖아요. 여기는 O고 그러면 절반만 가는 거죠. 3의 절반인 1.5만 갑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치면 3.5가 돼야 되는데 자, 3.5의 O2 근데 여기는 5가 하나 있죠. 그러면 0.5가 일로 넘어가는 거죠. 두 개씩이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0.5는 넘어가서 하나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CO2는 2몰 H2O 물은 3몰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완전 연소식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화학 양론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판 가스가 연소할 때 양론 농도. 그래서 완전히 연소하기 위한 완전 연소 조성 농도. 이 정도의 농도가 되면 완전 연소가 된다라는 거죠. 자, 화학 양론 농도를 구할 때 역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산소가 몇 몰이 피냐, 산소가 몇 몰이냐, 몇 몰이 있느냐, 산소의 몰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산소 몰수를 구하기 위해선 완전 연소식을 써줘야 되겠죠. 자, 프로판을 써주고 프로판과 산소가 결합하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CO2와 물이 생긴다. 자, 그럼 아까 했던 거 다시 반복해 볼까요? 탄소가 3개가 있네요. 자, 여기 3을 써주면 되겠죠? 탄소가 하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소수 맞춰줘야죠. 여긴 8개인데 여기 2개씩 묶여 있으니까 4, 2, 8이 되죠. 마지막에 산소수를 넣어줍니다. 산소는 여기 4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앞에도 있죠. 요 앞에도 O2. 자, 3몰에 O2 3개가 있고요. 뒤에 5가 들어오는데 4개의 5인데 이건 하나잖아요. 여긴 2개씩 묶여 있고. 그럼 이게 절반이 와야죠. 2. 3과 2를 더해주면 5.
5몰의 산소가 필요하다. 완전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화학 양론 농도, 완전 연소 조성 농도를 구할 때는 여기 해설 2번 보시듯이 요런 식을 정해준다. CST 양론 농도죠. 양론 농도를 구할 때는 자, 1 플러스 자, 공기 전체 공기는 공기 중 0.21% 0.21분의 자, 몇 몰이죠? 5몰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여기 5몰을 넣어주고 전체 100% 중에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 그럼 정답은 4.03. 요게 완전 영소 조성 농도입니다. 약 4%가 되겠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폭발 한계 완전 연소 조성 관계인 존스식을 이용한 부탄의 폭발 하한계는 얼마인가? 자, 폭발 하한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구했던 완전 연소 조성 농도에다가 곱하기 0.55 55%를 곱하면 이 값이 하한 값입니다. 우리가 이걸 실험으로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완전 연소 조성 농도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이번엔 부탄입니다. C4H10. 자, 여기다가 O2를 더해서 연소를 시키면 CO2가 발생하고 H2O가 발생한다. 자, 탄소가 4개 있죠? 그대로 넣어줍니다. 4. 수소가 10개 있죠? 네, 뒤에 2개씩 묶여 있으니까 5, 5, 2, 1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수 넣어줘야죠. 여기 4가 있죠? 4 플러스 자, 여기 5개가 있죠. 5개가 가면 절반이 가니까 얼마 갑니까? 2.5가 가죠. 그러면 여기는 4 플러스 2.5 그래서 6.5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ST 완전 연소 조성 농도를 다시 구해 볼까요? 1 플러스 자, 0.21 공기 중에 0.21 여기에 6.5몰이죠. 6.5몰의 산소가 들어간다. 자, 100에서 계산하면 3.13이다. 자, 이게 완전 연소 조성 농도고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폭발 하한값. 하한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CST 3.13을 곱하기 55% 0.5를 하면 1.72% 이렇게 해서 약 1.7 볼륨 퍼센트가 나온다 라는 거죠. 네,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기화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전기화재에서는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데 크게 A급, B급, C급 그리고 또 D급도 있습니다. D급이 하나 있고요. 그 사이에 또 K급이 들어간다. 자, A급 화재는 우리가 일반 화재라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화재는 목재 같은 거를 우리가 주로 의미합니다. 목재, 종이, 플라스틱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백색으로 표기를 하고요. B급은 유류 화재입니다. 기름이죠. 이거는 황색으로 표기를 하고요. C급은 전기 화재, 청색으로 표기를 합니다. D급은 뭐냐? D급은 금속 화재입니다. 금속 화재. 자, 금속 화재는 우리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금속에 불이 붙는다. 금속 화재인데 요거는 대부분 금수성 물질이라고 해서 물과 반응을 한다. 물과 반응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로서 소화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에서 다른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K급 주방화재입니다. 주방화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름 같은 것이 이제 유증기가 발생되면서 뭐 튀김 같은 걸 할 때 발생되는 화재죠. 자, 이런 것들이 K급 화재. 그래서 만약에 기름이 화재가 발생되는데 물을 뿌려버리면 이 기름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바로 수증기로 변하면서 화재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K급 전용 소화기를 써야 된다. 각각의 적응 소화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화재의 종류다. 잠깐 뭐라 그랬죠? C급 청색이죠. 청색. 이렇게 구분한다. 자, 19번입니다. 일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자, 분말 소화기. 자, 분말 소화기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종류를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1종, 2종, 3종, 4종이 있는데, 자, 1종은 뭐죠? 여기가 2몰의 NaHCO3 탄산, 수소, 나트륨이죠. 탄산, 수소, 나트륨이 1종에 들어가고요. 주재료가 되는 거죠. 2종은 탄산, 수소, 칼륨. 3종은 인산, 암모늄. 4종은 요소와 탄산칼슘.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뭐 예전엔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 최근에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종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칼륨 이 정도 구분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억제 소화제인 하론 2402의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 자, 하론 소화는 억제 소화라고 합니다. 억제 소화. 그래서 이 하나의 입자가 화재가 발생하면 이 화재가 또 옆에 붙어있는 입자에게 연결을 에너지를 주고 이 과정이 전부 막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점점 화재가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억제해서 소화를 시키는 방법, 더 이상 화재를 진전시키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억제 소화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게 CFCl, Br 이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탄소, 불소, 염소, 브롬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소화제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하론 소화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화학식으로 이렇게 이것 쓰기도 하지만 명명, 이름을 정합니다. 그래서 하론 소화제는 하론 이렇게 쓰고요. 여러분들이 번호를 쓴다. 2402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거죠. 자, 요거 잠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적어 보면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명명법, 하론 명명법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C, F, Cl, Br 이렇게 네 가지를 적고요. 2402 그러면 여기다가 2402 이렇게 쓰죠. 하론 2402. 하론 240이라는 물질이 어떤 화학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얘기할 때, 자, 탄소가 둘이죠. C2. 그럼 C2. 자, 불소가 4개. F4. 자, Cl 없죠. 그럼 안 쓰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Br, 브롬. 2개가 있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그러면은 여기 답이 1번이 되겠고요. 이거 반대로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요 CF3Br 볼까요? 자, 요거를 다시 적으면 우리가 다시 CF, Cl, Br 적고, C가 여기 하나 있죠. 하나. F가 3개죠. 3개. 자, 염소는 없네요. 그럼 0. 브롬이 하나. 자, 이건 뭡니까? CFCl, Br 이렇게 쓴다면 얘의 이름은 하론 1301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명명법을 취할 수 있다. 다음 21번입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종류 중 열 감지식이 아닌 것은? 자, 그래서 화재를 감지할 때 우리가 뭐 천정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게 이렇게 달려 있죠. 자, 이 천정에 붙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하얗게 된 거, 요거를 열 감지기라고 하는데, 화재가 발생된 걸 어떻게 합니까? 탐지 설비 알려줘서 경고를 주는 거죠. 경보 설비 알려줘서. 그래서 이게 화재를 감지할 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열을 감지하는 경우, 불에 대한 연기,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열을 감지하는 경우는 차동식. 그래서 이거는 온도 차가 평소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날 때, 이게 갑자기 온도가 굉장히 높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면 화재가 발생됐다 아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온도 차이가 아니라 정해진 온도, 예를 들어서 뭐 80도면 80도 이렇게 딱 정해지, 79도까지는 안 울리다가 80도가 딱 되는 순간 울린다. 그럼 정온식, 정해진 온도. 요 두 가지를 모두 한 게 보상식입니다. 보상식은 요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 준 거죠. 이런 거 열을 감지하는 거고요. 연기 감지식은 이 안으로 연기가 들어가서 연기가 딱 지나갔을 때 이온화식, 그래서 이온화식을 통해서 연기를 감지하는 거, 광전식, 빛을 통해서 감지하는 거, 이런 게 있고요. 복합식은 뭐 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거죠. 이렇게 해서
종류를 구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광전식은 뭐죠? 연기감지식이죠. 이렇게 해서 그걸 구분해 두시기 바라고요. 22번. 다음 중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의 선정 기준, 구조,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스 누출 경보기는요, 가스가 누출이 됐을 때 그걸 감지해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또 독성 물질이 누출됐을 때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지 대상하는 가스가 가연성이기도 하고 독성이기도 한 경우는, 자, 가연성 가스보다 더 위험한 게 우리가 독성이다. 독성을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 감지부는 가능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 부위 가까이에 설치해야 된다. 3번,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LPG 가스는 우리가 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위쪽에 설치합니다. 이거는 공기보다 가볍죠. LPG의 주 원료는 프로판이 주 원료가 되고요. 도시가스는 메탄, CH4가 주 원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공기보다 가볍다. 위로 가기 때문에 감지기를 위에 설치해야 되겠죠. 자, 4번. 감지 대상 가스의 폭발 하한계의 25% 이하. 독성가스 누출 경보기는 해당 독성 물질의 허용 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발해지게 설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소가 4에서 75%, 하한계가 4%란 얘기죠. 이 4%가 다 된 다음에 경보가 울리면 이미 늦습니다. 폭발하기 직전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거의 25% 될 때, 이 4의 25%면 얼마입니까? 곱하기 0.25, 1이죠. 그럼 1%만 돼도 이 경보기가 울리면서 대피할 수 있게 해라 라는 거고요. 독성 물질은 허용농도, 해당 허용농도 이하다. 자, 여기 정답 한번 보죠. 문제. 네, 독성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는 해당 독성가스 허용농도의 25%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한다. 독성가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연성 가스. 가연성 가스의 하한계, 폭발 하한계의 25%다. 이렇게 해서 용어가 좀 틀리게 되겠죠.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메탄이 20, 에탄이 40, 프로판 40%로 구성된 혼합가스가 있다. 이게 공기 중에 연소할 때 혼합가스의 이론적 화학 양론 조성은 몇 %인가? 자, 이거는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은, 이 농도를 섞었을 때 그 기준값을 찾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르사틀리에의 법칙인데, 하나의 물질에 대한 농도는 우리가 아까처럼 계산해서 찾을 수도 있고 실험으로 찾을 수 있지만, 이런 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고 했을 때 그 모두를 고려해 주자 이거죠. 전체 가스가 100%일 때 그 중에 메탄이 몇, 에탄이 몇, 프로판이 몇, 그죠? 각각의 하한 값이 있겠죠. 각각 그것들을 모두 고려해 주자.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면 나중에 이 하한 값이 나오고 여기 10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하한 값을 다시 계산해 주되니까 이 식을 여러분들 쓰실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좋다. 자, 혼합가스의 하한 값 L은, 자, V1 L1 플러스 V2 L2 점점점 플러스 점점점, 자, VN LN까지 모두 더해준 게 100%다. 이렇게 아예 계산을 해버리면 이 값이 나오니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기를 정리를 해보면, 자, 메탄이 20%, 에탄이 40%, 프로판이 40%죠. 합치면 100%다. 그래서 메탄은, 자, 각각 양론 농도가 9.5, 5.6, 4.0, 9.5, 5.6, 4.0 각각의 하한값이 있죠. 양론 농도가 있죠.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다. 이거는 하한값, 양론 농도 모두 그냥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메탄이 1%, 헥산이 2%, 에틸렌 2%입니다. 그래서 메탄 같은 경우는 5%죠. 폭발 하한값이. 헥산은 1.1, 에틸렌은 2.7입니다. 자, 여기서 이걸 같이 구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메탄, 헥산, 에틸렌 다 합쳐봐야 5%죠.
공기가 95% 있다는 얘기예요. 공기는 빼준다. 가연성 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100에서 자, 메탄 1, 헥산 2, 에틸렌 2. 다음은 5죠? 이 5를 빼준다. 아, 아니죠. 이 5만 해준다. 그럼 중요한 것보다 제가 잘못 썼네요. 100에서 공기값은 빼준다. 나머지 95%. 그걸 빼주면 뭡니까? 이 답은 5죠, 5. 이 5%만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혼합가스의 하한값은 자, 메탄 1%짜리가 하한값은 5%네요. 거기다가 헥산은 2%짜리가 1.1%. 그 다음에 에틸렌은 2%죠. 여기 2%고 하한값은 네, 2.7%.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81. 전체 5%죠. 얘는 1.81의 하한값을 가지고 있다. 자, 다음 25번입니다. 다음 중 퍼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퍼지는 뭡니까? 퍼지는 환기예요. 환기. 이 환기를 시키는 방법은 이 화학설비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불활성화, 뭐 이너팅, 퍼지, 환기 모두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 그래서 진공 퍼지. 그래서 안에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어서 안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든가. 진공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압력이죠. 마이너스 압력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이번엔 반대로 압력 퍼지입니다. 플러스 압력이죠. 내부 압력을 높게 해서 안에 있는 걸 빼주는 방식. 압력을 높게 해줘서. 스윕 퍼지는 연속적으로 한쪽에선 집어넣고 한쪽에서 빼면서. 사이펀 퍼지는 이 활성화하는 가스의 양을 최소한해서 한꺼번에 넣었다가 순식간에 확 집어넣으면서 빼주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뭐 가정용 변기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내리면 쫙 해서 한꺼번에 훅 빠져나가죠. 이건 사이펀 퍼지. 이 네 가지가 있다. 정답은 4번.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폭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중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작업, 뭐 굴착을 한다거나 이런 걸 했을 때, 뭐 어떤 작업을 할 때 가스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측정을 늘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언제 측정을 하냐? 측정 시기가 네 가지입니다. 매일 작업 시작 전에, 가스 누출이 갑자기 의심될 때, 뭐 냄새가 난다거나 할 때,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장시간 작업을 할 때, 뭐 하루 종일, 뭐 이틀, 3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4시간마다 측정하자. 그래서 여기 정답은 3번. 장시간 작업할 때는 8시간마다가 아니라 4시간마다다. 자, 2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서 폭발성 물질, 그 다음에 산화성 물질, 그 다음에 인화성 물질, 인화성 가스죠. 인화성 액체죠. 액체.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 및 물 반응성 물질. 그 다음에 독성 물질도 있죠. 독성 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인화성 가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부식성 물질 있죠. 부식성 물질. 자, 요런 물질들, 요런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이 여러분 각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자주 계속 보시다 보면,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구분되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이. 문제를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아조, 디아조 화합물 같은 경우는 폭발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황리는 인화성 고체 물질에 해당이 돼요. 물 반응성 물질이라든가. 알킬 알루미늄, 마그네슘 불마, 이거는 물 반응성 물질입니다. 그 외에 뭐 나트륨, 칼륨 이런 것도 다 물 반응성 물질이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자주 해 두셔야 된다. 28번.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것은? 과염소산 칼륨. 이거는 산화성 물질이다. 그래서 여기 산자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과염소산, 아염소산, 차염소산 이런 거 다 산화성 물질이다. 그것도 교재 보고 구분해 두시고요. 자, 29번. 인화성 가스의 정의입니다. 자, 불이 붙는 가스죠. 그래서 인화성 가스란 어떤 거냐? 인화한 게 농도의 최저 한도가, 여기 밑에 해설을 보시죠. 최저 한도가 13% 이하. 그러니까 하한 값이 13% 낮다. 13% 이하로 낮다.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하죠. 또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가 12% 이상.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폭이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물질을 우리가 인화성 가스라고 한다. 다시 얘기하면, 자, 상한값과 하한값이 있을 때 요 아래쪽으로 0에서 100을 놓고 봤을 때 아래쪽으로 13% 이하가 되면 인화성 가스다 무조건. 또는 요거에서부터 12% 이상. 12를 더하면 얼마죠? 25죠. 요 구간 이상이 되는 거, 25 이상이 되면 요 정도 요 간격이 12% 이상이 된다면 그때도 인화성 가스다. 13, 12.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부식성 물질, 부식성 산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부식성 물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식성 산유와 부식성 염기류인데, 자, 산유는 농도가 20% 이상일 때 부식성 물질인 게 있고 60% 이상일 때 되는 게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농도가 20% 이상만 돼도 부식이 된다? 이건 굉장히 강한 물질이죠. 염산, 황산, 질산, 굉장히 위험한 3대 강산이다.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 60% 이상 돼야지 부식이 생긴다는 건 요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인산, 아세트산, 불산이 기준이다. 자, 이번에 염기류. 염기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농도 40% 이상 되는 수산화 나트륨과 수산화 칼륨이 기준값이다. 자, 그러면 여기 보죠. 농도 40%인 인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인산 같은 경우는 60이 넘어야 부식성 산유가 되죠, 농도가. 그래서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